네, 안녕하세요. 소셜 브랜딩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는 소셜 브랜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 잠깐 짚어봤습니다. 그리고서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소셜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변해 왔었는지, 기업과 개인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직접적인 내용들, 소셜 브랜딩의 장점에 대한 부분과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기업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들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브랜딩의 장점을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소셜 브랜딩이라고 하는 걸 한다,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조직에 있어서 진실된 행동을 의미합니다. 활동을 한다라는 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겠죠. 브랜딩은 무언가를 파는 행위 이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있다,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행동을 이야기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하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준다라고 하는 건 영향력을 의미를 하고요. 이렇게 영향력이 바탕이 되다 보면 오프라인 평판에서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람들은 가끔씩 브랜딩을 굳이 안 해도 된다, 개인이건 조직이건 간에 상품이 정말로 좋다라면 브랜딩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시장에 언젠간 알려줄 거다,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되는 건 정말 피곤한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으신데요. 장담해서 얘기 드리자면은 시장은 굉장히 바쁩니다. 바쁘고 느립니다. 물론 물건이 좋다라면 충분히 알려질 수 있겠죠. 하지만 언제 알려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요, A라고 하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의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대표님들이세요. 그리고 똑같이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죠. 사회적으로 환원 활동들도 많이 하십니다. A라는 기업에서는 그 사장님이 일을 하시는 걸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통적인 방법을 씁니다. 전통적인 방법, 기사를 내고 홍보를 하고 알릴 수 있는 수단들을 쓰죠.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런데 B라는 기업은요, 대표님께서도 직접 브랜딩을 하기도 하시고, 물론 이제 본인이 그런 거를 한다, 누군가를 도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자랑이 돼 버리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하시죠. 근데 꾸준히 활동을 하시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고, 또 그 회사의 직원들은 자랑스러우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사진도 찍고 미리 가서 얘기들을 하고 홍보를 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A라는 기업이나 B라는 기업 똑같이 좋은 일을 합니다. 근데 A는 점점 묻혀지고 있어요. B라는 기업과 사장님에 대한 이미지는 점점 더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명언 중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인정받고 싶다면 이제는 자랑을 해야 됩니다. 인정받고 싶으면 자랑하라.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다라면 그럼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조직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조직에 대한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자랑하기 위해서는요, 무슨 상품인지 알아야 됩니다. 무슨 상품인지,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판매하고 싶은 상품이 어떤 것들인지, 자랑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스토리를 발견을 하고 어떤 건지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남들이 모르고 있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알려지지 않겠죠? 자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시장에서는 가치주라고 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가치주는 말 그대로 굉장한 가치를 갖고 있는 주식들이에요. 그래서 더디죠. 시장에서 이 가치주를 발견해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져야지만 판매가 일어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을 더 살 텐데, 그 전까지는 묻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굳이 기다릴 필요 없이 24시간 연결되어져 있는 굉장히 빠른 세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알리는 게 필요하겠죠. 소셜 브랜딩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다. 정의하면 브랜딩은 남의 눈에 쉽게 띄어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셜의 세계에서 남들과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소통의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브랜드 구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브랜드 구축은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브랜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브랜딩할 것인가. 쉽죠?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 여기에서 출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는 흐름은 다음에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스토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스토리를 찾는다라는 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지. 개인이라면은요. 개인을 브랜딩하고 싶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상품이라면은 그 상품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만드셔야겠죠. 이렇게 스토리를 발견을 했다. 그 다음 스텝에서 필요한 거는 이제 알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알리는 거는 광고가 될 수도 있고 홍보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필요한 건 어디에서 알릴 거냐. 세 번째는요. 스토리를 찾고 이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알리는 거는 메시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한다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하는 걸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레피드 꾸준히 강조해드리죠. 스마트폰에서 잠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봤어요. A라고 하는 기업이 B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했는데 내일은 C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도 분명히 이 사람은 스마트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라 알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재테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관성이 없게 되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브랜딩이 되고 나서는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저런 걸 다 아는 사람이야. 이 기업은 원래 한 가지 업무를 잘하니까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겠는데 일관성이 흔들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를 할 때 한 번만 반짝하는 게 아니고 신상품이 나왔을 때에만 그 상품에 주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업데이트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못하고 있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못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한 번만 메시지를 전달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 계정이다 보니까 기업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냥 한 번 정도 자기 광고글을 올리고 활동을 전혀 안 하세요. 사람들은 24시간 연결되어져 있고 빠르게 연결되다 보니까 이제 광고 메시지를 듣는 것에 너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광고를 전달하는 회사도 개인처럼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브랜드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예를 드릴게요. 자, 세계적 기업 애플은요, 굉장히 혁신적인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점은 애플은 뭘 해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맥이라고 하는 멋진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쿨한 걸 알려져 있죠. 그러다가 언젠가 아이팟이라고 하는 MP3를 변화시킨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괜찮아요. 똑같이 멋지니까. 애플은 다르게 생각하는 회사니까. 그 회사에서 이번에는 아이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똑같은 주제를 일관된 메시지를 그동안 시장에 던져왔었죠. 그런데 델이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 우리가 알고 있는 조립형 PC를 파는 그 컴퓨터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스마트 패드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는 거죠. 야, 저 회사는 원래 컴퓨터 만드는 회사는 이걸 왜 만들지? 이게 일관성입니다. 이제 무엇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시작점입니다. 모든 게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는 어떤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지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요, 상품이라면은 그 상품에는 스토리를 입혀야 됩니다. 뭔가 제조해서 만들어낸 상품이다. 회사의 서비스다. 그러면은 스토리를 발견하는 건 오히려 쉽습니다. 지금 만들어낸 완제품이 아니라 과거에 이 상품을 왜 기획했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만들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하고 있는 건지 상상력을 발휘를 하고 스토리를 덧붙이면 되겠죠. 예를 들자면요, 나이키라고 하는 브랜드가 상징하는 스토리는 명확합니다. 나이키는 처음부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브랜딩하는 걸로 시작을 했죠. 나이키의 이미지는 백인이고요. 35세 정도의 백인이고 굉장히 공격적이며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스토리를 입혀서 출발하는 거죠. 개인을 브랜딩 하시겠다라면은 개인의 상품은 뭘까요? 개인의 상품은 자신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걸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 꿈은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걸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브랜딩이라고 하는 전염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품이 있다고 했었을 때 스토리가 있는 상품을 사람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꿈이 정말 대단해요. 도시를 세우는 꿈을 갖고 있고 학교를 세우는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야, 어제 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꿈이 대단하더라. 내가 어제 이 상품을 써봤는데 이 상품에 이런 스토리가 있어 라고 전염돼서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야기들은요, 스토리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스토리 마이닝이라고 하는 발굴 그리고 발견 작업입니다. 뉴욕에 재미있는 상품이 하나 팔렸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거는 돌입니다. 미라클 스톤이라고 써져 있죠. 미라클, 기적의 돌. 이게 왜 기적의 돌이냐? 정말 재미있는 스토리.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돌이에요. 주울 수 있는 돌에 한문으로 써놨습니다.
한문으로 운이다, 힘이다, 평화다 이런 글자를 써놨는데 이게 팔린다는 거죠. 똑같은 돌에 글씨 하나만 입혔는데 팔립니다.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동양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아직까지 있으니까요. 이제 한류 바람이 불고 있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뭐 실행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돌에다가 한글로다가 사랑, 평화 이런 이야기를 쓰고 난 다음에 스토리를 입혀서 기적의 돌이다 팔아보십시오. 팔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 아오모리 현에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었죠. 사과로 유명한 현이었는데 태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사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소위 낙과가 돼버렸죠. 떨어진 사과는 팔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스토리를 생각해냈죠. 떨어진 사과가 있는 반면에 100개 중에 1개의 사과는 매달려 있어요. 그 사과 스토리를 입혀보면요. 어떤 거친 풍파가 있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과다. 시험 때 이 사과를 먹으면 합격할 수 있다. 스토리를 입혔죠.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렇게 스토리를 입히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스토리는요. 발견을 하고요. 제가 돌을 이야기 드렸던 거, 사과를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없으면 만들어내고 입히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금연을 못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그러시더라도 저희 말보로라고 하는 브랜드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말보로라고 하는 브랜드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요, 남자는 흘러간 로맨스 때문에 항상 사랑을 기억한다라는 굉장히 멋진 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담배에 저런 의미가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짧은 스토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너무 길다 보니까 10분짜리 스토리, 정말 남자가 이별을 했고 사랑을 했고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스토리를 입히게 된 거죠. 그럼 감성을 생각하게 됐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말보로 담배를 한 대 피실 때마다 이 얘기를 한번 할 수 있겠죠. 기억하시고 스토리는 그렇게 준비하시고요. 그래도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이미지, 컨셉은 명확하게 이미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Think different. 이 이미지, 이 슬로건을 보시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Think different. 바로 이 사람이죠. 애플. 애플에서는 저 Think different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과라고 하는 것들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디서든지 Think different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애플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한 가지 더, Yes we can. 조금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이 Yes we can이라는 슬로건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하게 됩니까? 이 사람, Yes we can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 때 꾸준히 수없이 반복했던 메시지가 Yes we can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브랜딩을 할 때 생각해야 될 전략적인 요소 하나 더 얻을 수 있죠.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각인될 수 있도록. 세상 모든 사람들의 책상 위에 컴퓨터 한 대를 반드시 놓겠다. 멋진 슬로건입니다. 이건 누구의 슬로건이냐? 빌 게이츠의 슬로건입니다. 반면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책상 위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 한 권을 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는 제 슬로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슬로건이 뭔지, 뭔가 그거는 섹시해야 되고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오르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명쾌한 컨셉을 정하시고 스토리를 생각하시고 한마디의 슬로건으로 정리를 해보세요. 거기서 스토리를 출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회사가요, 여러분들이 창조적인 사람이다, 창조적인 회사다, 그렇게 만약에 생각해 주길 원한다면요, 그런 이미지로 보이길 원하신다면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꾸준히 창조적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페이스북도 좋고 트위터도 좋고 SNS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여주기 시작하면요, 바뀝니다. 바뀌고 나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여주고 행동을 하는 와중에 성숙할 수 있고 회사도 성장을 하고 사람들의 이미지도 이 회사는 뭔가 다른 회사는구나 알려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사람들과 공유를 한다는 거, 끊임없이 소통을 한다는 거, 끊임없는 인터랙티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업의 사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SNS 세대가 너무나 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트위터는 조금 한물간 SNS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업에서 마케팅을 한다면 페이스북을 빼놓을 수는 없죠. 그래서 페이스북의 사례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업에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까 말까, 페이스북은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까, 페이스북에선 어떻게 나를 브랜딩해야 될까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잘 되고 있는 사례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감자칩 중에 하나, 프링글스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프링글스는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귀여운 콧수염을 달고 있는 아저씨의 이미지죠. 이 페이지 숫자,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의 숫자 2,500만 명입니다. 자, 2,500만 명이라는 숫자, 한국 프링글스 페이지가 2,500만 명이고요. 미국 페이지는 더 대단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프링글스에서는 상품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 있는 상품, 그 중에서도 프링글스라고는 제품을 홍보를 하죠. 제품에 스토리를 입혔어요. 얼굴에 있는 이 캐릭터,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움직이고 사람들과 소통을 합니다. 그렇게 기업의 이미지를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간단한 예로 온 에어라고 하는 사진을 촬영을 했다. 우리 스마트폰으로 사진 많이 찍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 재밌는 걸 보면 사진을 찍고요. 사진을 찍는데 간단하죠. 온 에어라는 그림을 보시면은 에어에 I자가 프링글스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너무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마케팅을 하는 사람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링글스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니다가 어딘가 I자가 들어갈 수 있다. 프링글스만 세워놓고 사진을 찍는 거죠. 이런 사진, 제품 사진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프링글스에 있는 감자칩, 만들어져 있는 과자들이 다양한 크기로 쪼개져 있죠. 정형화되어 있는 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네 가지를 놓고서 사다리 타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점심시간에 이런 사다리 타기를 합니다. 라고 보여주는데 멘트를 잘 보시면은요. 기업에서 홍보를 하기 위한 멘트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이 평상시에 길을 가다가 재밌는 사진을 찍었었을 때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 우리가 평상시에 사람들이랑 사다리 타기를 하면서 오늘 뭐 먹지? 라고 고민하는 것들. 사람처럼 움직이고 행동을 합니다. 딱딱하지가 않죠. 제품을 홍보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프링글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국내에서 꽤 많이 성장을 하기 시작한 회사 중에 리디북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자책 시장은 종이책 시장하고 많이 달라졌죠. 종이책 시장의 절대 강자였다라면 서점은 교보문고와 영풍문고 그리고 종로서적 종로서적이야 너무 오래돼서 없어지긴 했지만요. 그런 거 떠올릴 수 있을 텐데 스마트한 시대, 전자책 시대에서는 리디북스, 뷰큐브 굉장히 다양한 소형 회사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리디북스는 가장 잘 소셜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느냐? 아직 생각하기는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리디북스를 시작했었던 거는 아이패드 미니가 나왔었을 때 아이패드 미니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니가 처음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싶죠. 가지고 싶은데 아이패드 미니를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줬어요. 일주일 동안. 응모를 하게 만든 거죠. 좋아요를 누르게 만들고. 생각하시면 많은 회사에서 똑같은 돈을 들여서 페이스북에 홍보 마케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100명한테 커피 쿠폰을 나눠주는 거하고 2명한테 좋은 상품 2개를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거는. 근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전자를 선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겠다.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혜택을 준다라는 거는 똑같은 혜택을 골고루 준다라는 거는 더 이상 스토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마케팅 비용인데 아이패드 미니라고 하는 제품이 처음 나왔었을 때 2명한테만 증정 이벤트를 한다?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게 돼 있죠.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하는 것처럼 택배로 보내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품과 스토리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됩니다. 이왕 돈을 쓰니까 마케팅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죠. 아이패드 미니를 증정을 할 때 리디북스에서는 직접 들고 갑니다. 직접 들고 가서 상품을 받는 사람이랑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걸 주면서 너무 아까워하는 모습이 솔직히 아깝잖아요. 그런 상품을 줄 때 경품 담당자들은요. 아까워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그대로 찍어서 여과 없이 올리는 거죠. 소통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게 마케팅의 이벤트를 할 수도 있고요. 리디북스가 대화하는 방식 역시도 프링글스와 비슷합니다. 리디북스는 리디 양이라고 본인들을 지칭을 하고 마치 여성처럼 활동을 하죠. 리디 양이 추천하는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친숙하게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요. 공기업의 사례 중에 그리고 정부 사례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어져 있고 저희가 봐야 될 부분들은 고양시청의 사례입니다. 고양시, 시청에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을 한다. 시청에서 SNS 활동을 한다. 뭔가 좀 언밸런스한 것 같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고양시라고 하는 말 앞에 있는 고양. 이것 때문에 고양시의 상징일 고양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신선하죠. 신선하고 보통 사람들은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전면으로 내세움으로써 고양시청은 페이스북 팬페이지 중에서는 거의 탑을 달릴 정도의 굉장히 많은 홍보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명확하게 잡혔죠. 고양이라는 캐릭터가 잡혔습니다. 그럼 글을 쓸 때에도 쓸 수 있겠죠. 고양시는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알려줄 수 있는 메시지들은 어떤 시정 활동을 하고 있다. 고양시에는 어떤 이벤트들이 있다. 예술 축제가 있다. 이런 걸 알려주는데 알려주는 멘트 자체를 리디북스에서 리디 양이라고 한 것처럼 고양시는 고양이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모든 말과 메시지에 고양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올 고양?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좋지 않양 라는 식으로 양이나 고양이가 굉장히 귀엽게 얘기하는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가 명확하고 스토리가 명확하게 되면 오히려 마케팅 하시는 것은 더 쉽지 않을까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경찰. 저희가 범죄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나타나게 되면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리시는 사람들도 많으실 텐데요.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약간은 좀 멀리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한. 근데 경찰 사이트가 이처럼 이슈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5만 명이 넘을 정도의 팬을 보유하고 있는 게 부산경찰의 팬페이지죠. 부산경찰의 팬페이지는 친근합니다. 계속적으로 해서 범죄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친절한 메시지로 전달을 해주고 이게 필력이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사건 사고를 메시지 전달하는 방식이 너무 귀엽고 재미있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요. 우리 그런 사고들 많이 있습니다. 차량 사고, 일부러 부딪히는 사고들 많이 있죠. 그런 사고가 있었을 때, 블랙박스에 찍혔었을 때 경찰한테 접수된 사건들을 일반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산경찰의 귀요미송 이런 것들 검색해 보시면 금방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업은 어떤 소식을 전하시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있는 회사의 상품 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산업군, 여러분들의 지식 그런 것들도 쉽게 전달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들의 사례, 개인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조금 이야기 드리자면은 꽃집 아재라는 분이 운영하시는 팬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기업 팬페이지에 버금갈 정도의 좋아요 숫자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웬만한 중소기업과 대기업보다 나으세요. 일단 동일합니다. 친근한 말투를 가지고 계시고 굉장히 성실합니다.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페이스북을 하시죠. 기업에서는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3시간에 한 번씩 글을 올립니다. 우리가 같은 메시지를 시간이 없다고 해서 나 오늘은 페이스북 활동을 1시간만 해야지. 왜냐면 회사에서 페이스북 계정을 맡고 있으니까. 그래서 1시간 동안 엄청난 도배를 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떠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꽃집 아재라는 팬페이지는 정확히 3시간에 한 번 정도씩만 사람들을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사진들을 올리고요. 이런 날씨에 선물하면 좋은 꽃에 대한 말들, 자신의 해박한 지식까지도 알려줄 수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요.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나폴레옹. 이런 멋진 문구 같은 거를 본인이 키우고 있는, 재배하고 판매하고 있는 꽃과 같이 해서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다 보니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기업의 사례를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요. 많은 대기업들은 소셜 활동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행을 할 경우에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 알고 잘 아는 내용에 대해서 맡기는 거하고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맡기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회사에서 페이스북 계정을 운영을 하신다든지 소셜에서 마케팅을 하기를 원하실 경우에 소셜에서 브랜딩을 하기를 원하실 경우에 완전히 안 해본 사람들한테 TFT를 만들어서 맡기시면 안 됩니다. 이미 그런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그분들한테, 그런 직원분들한테 먼저 맡기고 해서는 안 된 일들만 이런 것들은 좀 언급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고 좀 자연스럽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케팅을 펼쳐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